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오늘 놀아야 돼. 오늘 수업을 안 하면 놀아야 돼. 아, 프린트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놀아야 돼. 숙제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부터 104쪽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나갈 거거든. 오늘 간단한 것만 하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거 내용 설명 좀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오늘 한다 그랬지? 어디부터 볼 거냐면 106쪽 숙제부터 체크. 기본 유형 1번, 기본 유형 2번 체크. 물론 그러면 기본 연습에 나와 있는 1, 2번 있죠?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따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 연습 1, 2번도 체크야. 확인되니? 자,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겨서 108쪽 보이잖아요? 108쪽에 필수 유형 4번, 필수 연습 5, 6, 7번 보이죠? 요거 체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한 장을 또 넘기세요. 111쪽으로 오셔서요. 필수 유형 7번에 필수 연습 12, 13번 보이죠? 보입니까? 체크. 네. 안 보이면은 다른 문제를 체크하라고 했겠죠. 거기까지 체크 다 했죠? 그러면 다시 뒤로 넘겨서 116쪽으로 오십시오. 116쪽 전체 다 체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냐? 넘겨서요. 118쪽 보이시죠? 이거 하지 말자. 118쪽은 안 되겠다. 한 장을 더 넘겨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체크한 거까지만. 확인됐죠? 오늘 딱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귀가할 거야. 확인? 자, 오늘은 중3-1 리뷰. 심장 스펠링 불러봐. R, E, V, I, E, W. 맞아? 확실해? 네. 맞아요. 우와, 어떻게 알았지? 중3 리뷰. 오늘 중3 리뷰에서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것만, 중3 과정에 나왔던 것만 리뷰를 할 거고,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지금 여러분들 숙제로 나간 겁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이거부터 생각하자. 2차 방정식. 뭘 보고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아이씨. 그만 자. 2차 방정식. 2차식으로 만든 방정식.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우리가 배운 풀이법, 뭘 이용해서 풀어? 풀이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될 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거든. 무조건 돼. 근데 우리는 앞에서도 봤듯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에다가 착안을 하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할 때 정말로 잘 해줘봐야 정수 단위에서만 계속 인수분해를 하고 있지. 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의 곱 이런 식으로. 근데 x 플러스 2분의 1과 x 마이너스 4분의 1의 곱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그죠?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정수 단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지 못하면 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건 다 근해 공식으로 떠넘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앞으로 복잡한 식이 등장하잖아. 어떻게든 그걸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풀어야지. 노력은 해야지. 노력은 하되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근해 공식을 써도 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있지. 그 인수분해 단원에 풀이법이 하나가 또 생긴 거야. 머리 쓰면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 뭐 하면 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 심장.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뭐 어떻게 인수분해 돼?
x-3과 x-2 뭐라고? 1의 곱으로 분해가 되지. 그럼 얘를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면 그냥 이 식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지금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근해 공식을 써서 직접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 풀마 루트 짝수 공식. 나 짝수 공식 설명 안 했냐? 응, 알았어. 그럼 근해 공식 쓰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결국 이거 계산 끝내면 뭐가 돼? 3 아니면 1이잖아. 그러면 3하고 1을 대입하면 0이 될 거니까 주어진 이 식은 3 대입해서 0 되는 식, 1 대입해서 0 되는 식이에요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었어.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근해 공식을 써먹을 수도 2차식의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런 작성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중3 때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넘어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근해 종류를 판별하는 방법이야. 근해 종류 판별. 자, 근해 종류를 판별하는 식 우리 뭐라고 불렀지? 판별식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불렀던 식에서 판별식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찾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그래, 실수인 근인 실근 두 개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얘가 만약에 0일 때는 근이 한 개가 아니라 뭘로 기억해라? 아니, 실근이 한 개. 그래서 뭐다? 중근이다. 즉,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이란 말을 계속 붙여서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된다? 그렇지. 이제 우리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실수인 근이 없다. 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시켰거든. 실수인 근이 없다. 그럼 실수가 아니면 무슨 소리란 얘기야? 허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허수인 근, 허근 두 개예요 라는 얘기로 발전이 돼서 바뀔 겁니다. 실수인 근이 없다가 이젠 허수인 근 두 개라는 말로 바뀐다라는 거야. 알겠어? 뭘? 뭐라는 거야? 실수인 근이 없는 거잖아. 우리 근이 없다고 배웠잖아. 그게 실수인 근이, 실근이 없는 거야. 근데 실근이 없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5다.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게 근이 어떤 종류인지 판별해 보라고 시켰어. 그럼 판별식을 써볼까?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20이지. 0보다 작잖아. 그럼 이때는 실수인 근이 없었던 거잖아. 그걸 지금부터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찾자.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9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말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를 i로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빼놓고 했더니 뭐가 된 거야? 허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살아있지? 허수인 근이 두 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실근 0개가 지금부터는 허근 2개로 바뀐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됐나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죽이는 순간 뭐가 돼? 실근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지만 중근이 될 텐데 죽이면 실근으로 바뀌니까 허근이 중근으로 나올 순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이 기억해야 될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조건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i라는 허수 단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i라는 허수 단위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풀마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단순하게 그냥 허근 2개가 아니라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진다? 켤레근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이할 때 대단히 재밌는 사실을 겪게 돼. 뭐를 겪게 되냐면 나중에 있는 뒤에 있는 과정과 연결인데 만약에 내가 3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근이 일반적으로 몇 개겠어? 3개. 1차식 3개로 쪼개질 거니까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 한 근이 허근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뭐겠어? 혈내근으로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겠니?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확인돼요? 그 실수 중에서도 특히나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루트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루트가 포함돼도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실근으로 분류를 하잖아. 근데 루트가 살아있는 순간 뭐가 돼? 풀마가 살아버리니까 근의 개수가 2개로 무조건 늘어나 버리지. 그러니까 남은 한 근은 단순하게 그냥 실근이 아니라 유리수의 형태를 띠는 근이야라는 추론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자고. 허근 2개 확인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판별식의 정체가 이제는 0보다 작을 때 허근 2개, 혈내근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얘기할 거야. 2차 방정식, 2차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돼. 그럼 그 2차 방정식,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 보는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지? 즉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을 거꾸로 얘기하잖아?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더불어 다음 주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 결국엔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려면 2차식이 있어야 되잖아. 2차 항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여기 중3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 결국 난 풀고 싶어. 어떻게 풀 거라고? 인수분해 할 거라고. 근데 인수분해하기에 뭔가 좀 귀찮잖아? 근해 공식 그냥 쓰시라고. 어차피 써서 정리하면 될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그 근이 뭔지를 내가 찾으면 뭘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이 너무 복잡해. 근데 문제를 마침 봤더니 근이 뭔지가 안 궁금하대. 근이 몇 개인지만 궁금하대. 그럼 그때 뭐 하라고? 판별식을 쓰라고. 그러니까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야. 확인됐지? 그랬을 때 0보다 크면 무슨 근이 몇 개? 실수로 이루어진 실근이 2개. 0일 때는 실수로 이루어진 실근이 1개.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수근이라고 봐도 상관없어. 루트는 무조건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제는 실근이 없는 경우다. 다시 말하면 허수로 된 근, 허근이 2개가 나올 거니까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다. 근데 그 허근 2개는 당연히 혈내근의 형태로 혈내수의 관계로 등장하게 될 거야. 풀마가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혈내수로 이루어진 근, 혈내근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될 거다. 확인됩니까? 여기까지가 딱 얘네 중3 때 한 얘기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습하고 문제 풀고 계속 반복해보고 또 풀어봐, 또 풀어봐, 또 풀어봐 하던 게 중3 과정. 그리고 문장 읽고 문장 읽고 식 만들어봐, 문제 풀어봐. 그 내용 계속 얘기하던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딱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숙제하면서 문제 그냥 풀면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짧게만 그냥 중3 리뷰라고 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러면 오늘 요것만 하면 아쉬우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 좀 해놓고 가. 요거는 집에 와서 정리 좀 따로 해놔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거든? 이때 근의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x를 구하고 싶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찾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공식 더 알려줄게. 뭐가 있냐면 b가 b를 둘로 나눈 게 b'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b가 짝수인 경우에 b를 둘로 나눈 값을 b'이라는 숫자로 치환한 거거든. 이렇게 됐을 때 근의 공식 x를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근해 공식 써도 됩니다. 확인됩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 판별식을 만들게 되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로 찾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이 판별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뭐라 그랬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면 루트 살 거니까 실근 2개, 0이면 루트 지워질 거니까 풀만 사라지면서 실근 0개, 0보다 작을 땐 허수네 해서 허근 2개 이렇게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짝수일 때라면 판별식의 형태가 굳이 이 식이 아니어도 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바뀌었지? 뭘로 바뀌었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바뀌어버렸지. 이렇게 된 이 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4분의 D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D를 4로 나눈 거라고. 확인돼요? 왜 4로 나눈 거냐면 여기 봐. AC 앞에 4지. 뭘로 바뀌었어? AC로. 여기서는 둘로 나눈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 계산을 진행하면 결국에 B 자리에 2B'이 들어가는 거잖아. 제곱하면 뭐가 돼? 4B'의 제곱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4가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4분의 D 공식. 확인돼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4분의 D 공식으로 부르기로 약속했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걸쳐서 앞으로는 상황에 맞춰서 근해 공식과 판별식을 쓰게 된다는 것만 따로 추가로 정리 좀 해두세요. 아마 내가 문제 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4분의 D 공식 쓰고 근해 공식 이거 쓰고 있을 거야. 습관이 돼서 선생님도 최대한 주의는 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너네도 나중에 결국 이거 습관화 시켜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해야 돼.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만 따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기억하겠지? 하겠지? 믿어도 돼? 요거 외울 수 있지? 효주 괜찮지?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외울 수 있겠어? 알았어. 그럼 외워오고, 야, 외워. 진짜? 그럼 오늘 마지막 이벤트 하나 하고 집에 가도록 하자. 야, 그놈 혹시 불러.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짝퉁 옷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아닌데? 아닌데? 맞지 않나요? 아니야.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하면 안 돼. 너 남아. 자, 오늘 여기까지.